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뵈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한테 좀 모험과도 같은 일주일이었는데요. 네. 두쫀쿠를 한번 먹어보겠다고 아. 좀 기나긴 여정을 했는데 결국 하나를 먹어보는 그래요? 쾌거를 누렸습니다. 어땠나요? 맛있었는데 네. 다행인 점은 네. 혹시 여기에 중독돼서 계속 이거 찾아서 헤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 정도로 제 입맛에 맞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한번 먹어본 것으로 이제 만족했습니다. 진짜 난리라면서요? 네. 네. 저도 한 3군데를 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날리고 막 돌아야 되면 안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막 음식점 기다리는 건 싫어하는데 네. 이런 거는 한번 그래요?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또 재미잖아요.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 달만 지나면 풀릴 것 같은데 한 달을 차라리. 그때는 재미가 네. 없죠. 맞아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합니다. 이번에 추위를 잊게 해줄 아주 열정적인 작품을 골라오셨다는데 네. 뭔가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입니다. 이건 진짜. 슬램덩크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막 심장이 뛰는 세대가 있죠.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주혜 기자님은 너무 어렸을 것 같은데 그때.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생이었을 초등학교 건데. 때 본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백판이라고 하잖아요. 불법 번역 복제판들. 네. 왜냐면 그때는 일본 문화 수입 금지 시대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티헌터도 보면 다 한국 이름이라고요. 그 불법 복제하면서. 네. 그래서 슬램덩크도 그래서 일본 이름 안 쓰고 뭐 채치수, 뭐 강백호 이런 네. 거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시절부터 본 거죠. 고등학교 때 그럼 농구 좀 하셨나요? 많이 했죠. 키가 또 농구할 키잖아요. 네, 엄청 많이 했고 그게 대학교로 이어졌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마지막 승부가 나오면서 난리 났겠네요. 난리가 났죠, 정말. 그리고 그때 실제 농구계에서는 네. 마이클 조던과 찰스 바클리가 활약하던 시대라 정말 황금기였죠. 저희들은 진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농구 대잔치. 농구 대잔치가 저희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전자슈터 김현준이라고 그 당시 네. 삼성전자 선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 있고 허재 강동희가 그때 중앙대 선수였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네. 허동택 트리오를 정말 좋아했었죠. 저도. 기가 막혔죠. 네. 또 옛날 얘기하니까 막 또 술술 나온다. 예,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뭐 10대였기 때문에 너무나 열광적이었죠. 네,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2023년에 개봉을 해서 올해 다시 이제 또 개봉 3주년을 맞아서 재개봉을 할 정도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한 사랑을 받았고 특히 우리나라를 흔히 애니메이션 불모지라고 하는데 네. 개봉 당시에 국내 관객 수가 500만에 육박하고 또 그때 슬램덩크를 즐겼던 세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객층, 그러니까 10대나 20대 관객층이 새롭게 또 유행이 되면서 굿즈를 사려고 줄을 뭐 몇 시간씩 서고 뭐 일본에 가서도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이런 슬램덩크 열풍이 다시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연재될 당시에 네. 일본에서도 네. 인기였나요? 어마어마했죠. 그랬나요? 사실 1990년에 첫 연재를 시작을 해서 96년에 갑작스럽게 연재를 종료했거든요. 그때까지 일본에서 1990년대에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었고요.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2억 부가 넘게 팔렸어요. 와. 근데 동시대에 이제 사랑받았던 또 다른 만화라고 하면 드래곤볼이 있는데 어마어마했죠. 그것도.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장기 연재가 됐는데 네. 슬램덩크는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뚝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가가 스스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원래 일본 만화들이 그 연재하는 만화들 있잖아요. 잡지에 연재하는 만화들. 네. 완결이 없어요. 원피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몇십 년째 하고 있죠. 이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라는 그 저 만화가 또 있거든요. 네네. 그거 아직도 연재하고 있을걸요? 그거 제가 중학교 때 보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마 연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맞아요. 연재가 안 끝나는데 슬램덩크는 확 끝나버려서 네.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가장 클라이막스의 이야기를 이제 끝마쳤는데 그거는 이제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가
북산고가 이제 다음 대회를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절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은 우리 백호는 부상에서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채치수가 이제 졸업하고 나면 우리 북산고의 센터 공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국대회 우승팀은 대체 어딘지 궁금증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뒤로하고 이제 그 이외에 단편 피어스나 슬램덩크 그로부터 11호 같은 이제 팬 서비스 차원의 이벤트 이야기만 살짝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영화가 다시 나왔을 때 팬들의 그 기다림과 열망이 진짜 몇십 년 만에 드디어 이제 보답을 받은 거였죠. 진짜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 애니메이션, 이 영화도 정말 대단한데, 근데 네. 이제 원작이 아무리 연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분량 자체가 31권이나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한 8년 연재했던 거 엄청 길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영화가 그걸 다 하진 못했을 거고, 그 중에 어느 시기가 나옵니까? 이제 원작에서 마지막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전국 대회에 나가서 북산고가 전국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제 산항공고와 경기를 펼치는 순간이에요. 이때 전국 재패가 북산고의 목표라고 하지만 사실 전국 대회 최강자인 산항에게 당연히 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니까 산항의 존프레스 때문에 이제 가드인 송태섭이 고전하고, 또 팀의 중심인 주장 채치수는 라이벌인 신현필을 의식하나 제대로 플레이를 못해요. 거기다 역시 서태웅 역시 산항의 에이스 정우성한테 밀리고, 그 와중에 풋내기 강백호만 믿을 수 없는 리바운드를 해내면서 모두를 이제 놀래키죠. 그래서 항상 이제 북산고가 외치는 게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난다라고 외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나갑니다. 진짜 이런 짤도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그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난다. 네. 감독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왼손은 거들뿐. 왼손은 거들뿐. 진짜 말만 해도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네요. 백재나님이 슬램덩크 저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본 걸로 기억해요. 마지막 승부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백재나님이 이재 기자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모양입니다. 히비스님, 슬램덩크 진짜 그 뒤를 기다렸는데 거기서 끝나서 백호 팬으로 너무 슬펐어요. 곰돌이,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이런 명대사들이 줄줄 떠오르네요. 7721님, 오프닝에서 주인공들이 흑백에서 컬러로 변하면서 차례로 걸어 나오는 장면만 봐도 네. 가슴이 막 벅차오르죠. 이런 연출도 되게 잘했나 봅니다. 이 네. 애니메이션이.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 될 텐데, 실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네. 우리가 책으로 볼 때 주인공인 강백호, 서태웅은 좀 덜 나온다면서요? 네, 물론 원작에 표현된 그 활약상들은 고스란히 나오기는 하지만, 네네. 이게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이고 내용을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노우에 다케이코 감독은 원작을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거는 싫었다. 좀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다시 만들고 싶었다라고 해서 중심에 내세운 인물이 원작에서는 그냥 가드이고 강백호나 서태웅에 비해서는 주목을 덜 받았던 송태섭을 중심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송태섭이 오키나와 출신이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고 농구를 다시 시작하기까지 어떤 이야기를 겪었는지 그 전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송태섭이란 인물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죠. 송태섭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하면 조금 서사가 덜 나오는 편인데, 왜냐면 네. 정대만에 대한 것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송태섭은 그냥 키 작은 가드, 드리블 좋고 패스 좋은 네, 한나를 좋아하는 매니저 한나를 좋아하는 그러네요. 그런 정도였죠. 그밖에 없는데 네. 뭘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게 이번 영화의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좋습니다. 진짜 농구 경기를 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영상과 사운드가 있고, 그래서 네. 정말 많은 농구 팬들이 열광하셨다고 하는데, 이재 기자님 실제 농구도 좋아하세요? 저 농구 너무 좋아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연세대학교 농구부를 초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럼 우리 장훈이 형 팬이시군요. 아니에요. 저는 김태훈 선수를 좋아했었어요. 진짜요? 식스맨이었는데, 네, 김태훈 선수를 내 동기인데? 좋아해서. 네. 정말요? 네. 그 선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구원근, 김태훈 제 네. 동기죠. 네. 농구 자체를 워낙
저희 아버지께서 좋아하셔서 늘 뭐 NBA 경기 이런 걸 집에서 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연대 농구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구 대잔치도 좋아하게 되고 맞아, 맞아. 농구 대잔치를 보다 보면 또 허동택 트리오의 그 플레이에 안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농구를 한창 좋아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슬램덩크랑 겹쳐지면서 그때는 정말 농구에 미쳐 있었죠. 그 힘으로 농구 대잔치가 프로리그로 이어졌고 네. 저는 프로리그도 한참 보다가 김승현 힉스의 동양 오리온즈까지 보다가 네. 그 다음에는 좀 덜 봤던 것 같아요. 전 네. 또 이상민 선수의 현대 시절까지 기가 봤던 것 막혔죠. 같아요. 네. 예, 기가 막혔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농구를 좋아하는 우리 네. 이재 기자면 이 영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농구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가장 감동했던 부분은 내가 그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교 때 처음 봤지만 중학교 때도 보고 고등학교 때도 보고 때때로 봤기 때문에 항상 저와 함께하고 있었고 제 책꽂이에 있었지만 네. 사실 책꽂이 안에 들어가 있던 잠들어 있던 이야기였던 것들이 다시 나에게 이제 걸어서 오는 거예요. 북산고가 아까 그 첫 장면을 그 이제 또 들으시는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기자시사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왠지 나의 그 아름다운 전설을 망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잖아요. 원작 있어요. 팬들은. 네.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그 오프닝에서 처음에 연필선으로 그려졌던 이제 북산고 농구부가 네. 둥둥둥둥 울리는 베이스 음악과 함께 계단을 걸어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D 화면으로 바뀌는데 거기서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요? 그때 옛날에 그 만화를 처음 봤던 내 시절이 나에게 걸어오는 그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너무 주체를 할 수 없었고 영화가 다 끝났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의 강백호 선수가 그 마지막 역전 슛을 날리는 그 순간이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기자시사회장이 정말 정적이 가득 내려앉아서 슛을 넣고 영화가 끝났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던 정말 그때만큼은 기자의 본분을 잊고 모두가 팬이 그 됐어요. 슬램덩크를 처음 봤던 때로 돌아갔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영화죠. 이렇게 원작에 대한 팬이 있을 때 이걸 리메이크하거나 아니면 좀 업그레이드한 작품이 나오면 그게 혹시 나의 과거를 망칠까봐 두려워서 못 보잖아요. 그리고 좀 반발심도 많고 팬들의. 제가 그래서 이걸 아직도 못 봤어요. 하지만 봐야 돼요? 이 영화는 다를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안 봤거든요. 그 할리우드에서 드래곤볼 영화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것도 안 봤어요. 제가 주윤발을 엄청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의 추억이 붙어 있는 무언가를 네.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봤는데 네. 잘했다 이거죠. 네, 자신 있게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처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음악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음악을 들으면서라도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시슈 10feet의 노래입니다.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시슈 10feet의 음성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 10feet가 인기가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히비스님도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붐이 되면서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밴드도 덩달아 인기가 높아져서 콘서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음악 나간 동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내한 공연을 했었다고. 네. 네. 그만큼 정말 센세이셔널한 인기였고 뭐 밴드의 내한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도 한국에 워낙 자주 방문하시는 분인데 닭 한 마리 집에서 이렇게 그림 그려서 사인한 것도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한국에 자주 오시는 분이거든요. 닭 한 마리 좋아하시는 거죠? 네. 이후에도 뭐 자주 오시더라고요. 낙원상가 쪽에 진짜 맛있는 집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2099님도 저도 영화로 슬램덩크 처음 봤는데 상대편인 산왕도 너무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까까머리들이 왜 그리 멋지게 보이던지. 이 의견도 히비스님이시구나. 더 퍼스트 애니메이션 영화관에 보러 갔는데 다들 진짜 덕이라 시체 관극을 했다고. 영화 전에 다들 뭔가 먹다가 영화 시작하니까 먹는 소리도 안 나더라고. 그 정도인가 봅니다. 이 영화는 이게 리메이크가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이미지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내 머릿속에 있었던 상상이 이게 깨지는 게 싫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은 아예 이노우에 다케이코 이분이 직접 연출하고 각본을 맡았다면서요? 네.
뭐 워낙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니까 뭐 네. 애니메이션, 영화화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계속 거절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TV 애니메이션판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이제 원작이 이제 발간되고 얼마 안 돼서 TV 애니메이션판이 이제 방송이 됐었는데 네. 워낙 원작에 의도와는 다른 새롭게 첨가된 이야기들이 아예 다른 서사를 가지고 뻗어 나가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의 작화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작자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상처받는다니까. 네.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하다가 이번에 제작진이 이제 다시 제안을 했을 때는 진심이 느껴졌다고 해요. 스태프들이 직접 이제 그 농구를 하지 않았던 스텝은 농구를 배우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노에 다케이코도 이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게 된다면 내가 직접 손을 대는 것이 우리와 같은 아까 원작이 훼손될까봐 걱정하는 팬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참여했고,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나 만신답게 이번에도 엄청난 작품을 내놓았죠. 근데 이게 그 종이책의 그림을 그릴 때랑 애니메이션이 될 때랑 너무나 다른 세계여서 그쵸? 네. 보통 이렇게 원작자가 직접 참여를 했을 때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노에 다케이코 같은 경우에는 이 3D 애니메이션 작업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하나 다 직접 참여했다라기보다는 일단 공동 작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본인의 그림으로 그 방향을 잘 잡아준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옮기게 되면 원작의 작화가 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번 애니메이션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 와중에도 원작과 달라진 점이나 비슷한 점이나 뭐 이런 걸 좀 짚어주신다면. 일단은 원작에서 한 70페이지 분량이에요. 이 마지막에 강백호가 역전슛을 다시 날리기까지의 그 순간을 버저비터죠. 한 몇 초 정도, 한 2, 3초 정도의 짧은 순간인데 이걸 거의 70페이지에 걸쳐서 그려내는데 원작에서도 대사가 없어요. 마지막에 왼손은 거들 뿐. 이 대사만 나오고 나머지 관객들의 리액션만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연출이었죠. 그건 근데 영화에서도 아주 잘 살려서 그래요. 여기서는 더 그걸 극대화시키죠. 미니멀한 연출. 관객 액션도 최소화시키고 또 관객들의 입으로 그 경기를 해설했던 것도 다 빼버리고 오로지 그 경기 자체만을 보여주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제 송태섭인 거죠. 송태섭을 중심에 두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이점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이 새로 추가된 송태섭의 전사가 이제 어렸을 때 슬램덩크를 봤지만 지금은 어른이 된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형이 어린 시절 태섭에게 이제 농구를 가르쳐주고 급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송태섭이 이제 방황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농구를 하면서 넘어진 다음이 중요하다. 피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가르침을 이제 송태섭이 가지고 이 마지막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이노에 다케이코 작가가 이제 영화가 뒤늦게 나왔지만 이 영화를 보고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된 그때의 어린 관객들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응원인 거죠. 이 원작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만의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편에 서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송태섭인 거죠. 그때는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자신만의 무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고 이제 그 무대에 다시 빛을 줘서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이제 송태섭을 통해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당신의 영광의 시대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면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올린 것 자체가 큰 메시지네요. 엄청난 큰 모험이었죠, 또. 자, 그러면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뽑은 키워드로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 뭡니까? 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소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아줌마들에게도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가져왔는데요. 네. 대단한 영화였죠. 대단한 핸드볼이라는 좀 비인기 종목을 소재로 이렇게 뜨거운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죠. 근데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해내셨어요. 그분들이 그 아테네 맞아요. 올림픽에서 네 정말 어마어마했죠. 저 아나운서 초년 때인데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맞아요. 네. 그 너무너무 엄청난 기억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죠. 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 핸드볼 여자 대표팀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대한민국 올림픽 여자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은메달, 금메달을 땄던 최강팀이지만 사실 실업팀이 해체되면서 이 뛰어난 선수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이들이 이제 마트에서 일하거나 그냥 집에서 주부로 살거나 열정을 잃고 살아가다가 다시 이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노장 선수들이 모이게 되고 이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신진 선수와 새로운 이제 전술을 구사하는 신인 감독과 갈등하면서 그리고 한 팀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저는 그 경기들 그때 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스포츠 중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를 가진 못했지만 네. 이제 어떻게 돌아간지는 전부 다 봤었는데 너무너무 놀랐던 정말 너무너무 놀랐던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게 근데 국내 첫 번째 여성 스포츠 영화라는 네. 것도 놀랍고 네. 세계 최초의 핸드볼 영화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왜냐면 맞아요. 핸드볼이 뭐 북유럽 이런 데서 엄청 인기 많잖아요. 네. 근데 왜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와 같은 이런 감동적인 실화 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워낙 인기 종목이니까. 늘 이기는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그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10대 명승부전으로 뽑힐 정도로 이 경기가 정말 역전에 역전 마지막에 승부 던지기까지 갔었잖아요. 이런 엄청난 경기가 자주 있지가 않다 보니까 핸드볼 영화가 그동안 좀 덜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100번 경기하면 한 99번은 질 상대네요. 맞아요. 네, 그걸 이겼죠. 영화로서의 연출은 어땠나요? 네. 이 영화 영화 기자가 보기엔 어땠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 핸드볼 경기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살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년의 프리프로덕션 기간 동안 이 배우들이 다 훈련을 받았거든요. 엄청 길었네요. 네, 심지어 이 배우들이 너무 이 훈련 강도가 세다 보니까 네. 여자 실미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정말 뭐 하루에 7, 8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주 4회 훈련을 하고 또 문소리 씨나 김정은 씨나 뭐 김지영 씨처럼 주요 배우들은 거기에 또 추가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온몸에 멍드는 거는 기본이고 처음에는 이제 훈련 시작하고 10분 만에 뭐 구토하고 어지럼증 증세를 호소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2년 동안 하는 바람에 정말 진짜 선수 같은 태가 영화를 보시면 나고 무엇보다도 또 여기에 이 영화에 굉장히 현실감을 부여한 부분은 상대 선수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 최강 덴마크. 네. 근데 국내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배우들을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국인 배우인데 핸드볼 잘하고 그러니까요. 몸도 좋은. 그러니까 너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렵네, 근데 정말 조건이. 기적처럼 그 덴마크의 실업팀이 수락을 한 거예요. 아, 진짜로? 한국에 마침 국제 경기가 있어서 오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덴마크의 실업팀이 본인도 자기네들도 하겠다라고 해서 인천에 그 실제 아테네 올림픽의 경기장 같은 그 세트를 지어놓고 네네. 그 덴마크 선수들도 와서 영화를 찍고 또 무엇보다도 당시 캐스터였던 이 최승돈 아나운서와 또 해설자인 강재현 감독도 기꺼이 이제 우정 출연을 하면서 그때 2004년의 감동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이제 세팅을 만든 거죠. 이 스포츠 영화가 실제로 영화로 만들어질 때 관객들 눈에서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배우들이 되게 날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 스포츠 결승전에 나오는 그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고의 몸에 유니폼이 더 씌워진 그 그림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헐렁헐렁하고 유니폼들이 다. 근데 이분들은 엄청 노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생순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화장할 수가 없죠. 다 지워지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 포스터만 봐도 이 사람이 문소리였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핸드볼 선수 같은 그 아우라를 풍기는데 그게 2년여의 이제 훈련 기간 덕분이었던 거죠. 그러게요. 네. 기자님께서 뽑은 이 영화의 최고의 장면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스포츠 영화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네. 스포츠 장면, 경기 장면의 스펙터클, 역동성을 살리는 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포츠 영화잖아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결국 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살아야지 스포츠 영화가 좋은 영화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생순에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살렸어요. 이 영화가 스포츠 영화이자 훌륭한 여성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이 전혀 환영받지 못했던 이 노장 여성 선수들이 다시 모이는 과정에서 연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노장인데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감독 대행이었다가 이제 예전 연인 관계였던 이제 승필애가 감독 자리를 뺏긴 혜경 같은 경우에는 왜 자리를 뺏겼냐면 이혼했기 때문이에요. 이혼 경력이 문제가 되면서 감독 대행 안 된다라고 정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또 다른 선수들도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피임약을 달고 살다가 현재는 이제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뛰어난 선수였던 미숙 같은 경우에도 결혼 후에 이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실질적인 가장이 되면서 아이를 달고 태릉에 입촌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이들의 어려움이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팀워크를 다지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명언이 많잖아요. 김연경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한일전을 마치고 나서 스포츠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 된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데, 그 명언이 우생순을 보면 이 여성 선수들을 통해서 정말 빛나게 재현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영화의 가장 탁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145님께서 우왕 우생순 이 영화로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혜 시네토크. 오늘은 이노우에 다케이코 감독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임순례 감독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두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속에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는 끝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화이팅! 변진섭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시죠. 지금까지 한석준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